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천만전자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만 라디오 천 회장이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천만 라디오 거의 천만 일기급이죠. 전원 일기 수준 이상의 천만 일기. 거의 일기처럼 그냥 떠들어대고 있어요. 일기처럼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일기를 한번 입으로 떠들어 보십시오. 근데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입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프네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 투자를 하면서 몰빵을 했는데 상당히 괴로운 분들이 많아. 괴로운 분들. 근데 몰빵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했다가 그대로 골로 가요, 진짜. 그래서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러시아 주식, 이 러시아 주식에 이제 몰빵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지난달 24일이겠죠. 24일. 그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그 나스닥에 상장된 그 러시아 주식에 대거 몰렸다네요. 나스닥에 있는 러시아 그 기업이겠죠. 그쪽 주식에 이제 거의 몰렸다. 왜냐? 주가 훅 빠지니까 저점이다 생각을 하겠죠. 그 러시아의 구글이 뭐냐? 러시아의 구글. 미국의 구글, 구글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구글은 뭐 네이버 되고,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라고 있어요. 얀덱스. 얀덱스라고 있는데, 러시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얀덱스가 이제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거의 뭐 거기에 들어가서 초저점 매수를 하는 거야. 초저점 매수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검색 엔진 1위 얀덱스가 국내 직장인들 사이에도 아름아름 알려져 있어요. 아름아름. 하여튼 그 러시아에 살아본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러시아 좀 전공하신 분들도. 그래서 현대모비스, 뭐 KT 등 국내 기업들하고 약간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좋은 인상을 줬다고 하네요. 보니까 지난달 28일 나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어. 거래 정지. 야, 웃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얀덱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 물린 분들이 꽤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얀덱스가 그 러시아 검색 엔진 점유율이 한 60.7%나 돼요. 그리고 차량 호출 그 분야에서도 지금 보니까 한 70% 된다네요. 차량 호출도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검색 엔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량 호출. 이 차량 호출도 아주 유명한 기업이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쪽 두 분야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 차량 공유나 뭐 음식 배달, 뭐 이커머스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넓히고 있다. 근데 이게 87달러 갔어요. 87달러. 작년 11월에 87달러 가던 주가였는데 전쟁 터져버리니까 이제 18달러로 떡락을 하는 거야. 완전히 뭐 대폭락이지. 시가총액이 8조 2715억이에요. 8조 2715억인데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초저평가 영역이죠. 초저평가. 그 쿠팡을 다닌다는 뭐 직장인이 이거를 17달러에 뭐 4,000주를 매수했다. 17달러에 4,000주를 매수했는데 전체 투자 금액이 68,000달러니까 한 8,2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 8,2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직장인이 뭐냐? 그 20년 후에 연금을 받을 생각으로 이제 얀덱스에 투자했다는데, 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얀덱스에 투자를 하나? 또 투자를 하더라도 연금이면은 차라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지. 뭐 현대모비스, 뭐 KT, 한미약품, 하여튼 이런 다양한 직장인들도 매수에 나섰다는데, 현대모비스 직원은 뭐 주당 24달러에 67주를 매수했다. 현재 40%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24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재미있는 글들이 이제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현대모비스는 얀덱스의 자율주행 파트너사네요. 자율주행의 파트너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얀덱스 전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망을 잘 알아봐야 한다 합니다. 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봐야 돼.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 그 러시아가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전쟁이 나선 이유를 알려면은 그 나토가 뭔지 알아야 한답니다. 나토. 이 나토가 뭡니까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나토는 그 1949년에 그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결성된 그 반러시아 집단 방위 기구예요. 그 91년에 1991년 소련이 붕괴돼요. 소련이 완전 맛이 갔죠. 그 나토는 그 1999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2004년에는 뭐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이렇게 쭉 진격을 해요. 이쪽으로. 그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세력을 확대를 해요. 그 러시아는 그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약속을 어겼다. 1990년 그 서방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던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그 서방이 나토를 독일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기로 소련과 합의했다. 서방이 나토를 독일 국경 밖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러시아는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지만은 미국은 우리는 러시아가 아닌 소련과 합의했다. 야, 우리는 소련과 합의했어. 니들이 아니야. 러시아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푸틴은 2007년 나토 동지는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걸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토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 그 4개국을 가입시키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략 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보면은 그 러시아는 전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나토군을 막는 최후의 보루야. 최후의 보루.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8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해가지고 모스크바 수도죠. 러시아 모스크바로부터 840km 떨어졌다. 완충지대죠. 완충지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다. 그래서 이제 그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입성해버리면은 모스크바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놓이는 거예요. 단거리 사정권 미사일 놓이게 되고,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캐나다나 그 대한민국에 중공군이 입성하는 시나리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러시아가 핵무기를 언급한 이유도 이런 초강력 경제 제재를 감수하는 이유도 칼날이 턱 밑까지 온 거야. 칼날이 턱 밑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진 이유도 여기 있겠죠.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넘어가지고 러시아 국경이 접근하는 순간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 벌써 하겠죠. 이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제 경제 제재까지 맞은 푸틴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단순 철군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영원히 가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언, 그 공언을 넘은 명분과 전리품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친러시아 지역이죠. 친러시아 지역의 독립으로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그 러시아어 인구가 한 30% 정도 거주한다. 30%. 이 러시아어 쓰는가 봐. 이쪽으로는 러시아어를 쓴다. 그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 서방 파시스트로부터 러시아 민족을 구했다. 그런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리는 없고, 하여튼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이 장기화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러시아가 또 동부 지역을 점령한 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뭐 국지전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이제 대러시아죠. 대러시아 제재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하여튼 동학개미들이 이제 물린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그 얀덱스 주식은 그 단기적으로 한 $10 밑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가 봐요. 지금 거래 정지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이제 폭락한 그 루브라 가치가 이제 반영되겠지. 그 루브라가 이제 결국 이제 돈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얀덱스는 그 나스닥과 그 러시아 증시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데
그 러시아 본주를 이제 달러로 이제 환산하는 가격이 이제 나스닥 주가라 합니다. 나스닥 주가. 러시아 주가가 그대로여도 이 루브라 가치가 한 50% 떨어졌으니까 그 나스닥 주가도 결국은 50% 정도 이제 떨어진다, 하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달 25일 1달러당 82루블이었어요. 82루블이었는데 그 루블 달러 환율이 지난 4일 106까지 올라갑니다. 106루블까지 올라갔고, 그럼 결국 루블의 가치는 한 29% 정도 이제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 러시아 언론에서는 환율이 한 120까지 갔대요. 120루블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이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MSCI가 그 러시아를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얀덱스를 편출해야 돼.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다른 그 러시아 주식처럼 최악의 상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얀덱스는 매출의 90%가 내수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타격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은 광고 매출, 차량 호출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회사의 존립 자체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여튼 뭐 구글이 철수하면서 얀덱스가 그 러시아 검색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2010년에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한 이후에 그 바이두의 점유율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구글의 러시아 검색 엔진 점유율이 38% 정도 되는가 봐요. 38% 정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환율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얀덱스는 작년 5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6조 1,300억 정도의 그 기록한 그 카카오와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네요. 카카오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8조 원으로 카카오보다 5분의 1 수준 되네요. 5분의 1. 시총은 카카오가 훨씬 많네요. 카카오가 한 42조 정도 되는데 얘들은 8조 원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주식에 꼭 관심이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거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점이다 하는데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보고 제재가 좀 풀리거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완화된 상태 해야지 괜히 잘못했다가 들어갔다가는 아주 작살날 수 있으니까 항상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몰빵은 항상 조심합시다.